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굳이 초복이 아니더라도 이 더운 날씨는 진작에 시작됐습니다. 초복을 맞은 오늘 구름 사이로 33도까지 오르며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불쾌 지수도 덩달아 높아지니까요. 일부러라도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웃어주는 그런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1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성북구의 한 주택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이 넘게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라 동네 전체가 노후된 상황입니다.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이 다른 상임위의 해외 연수를 따라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무단 폐수 방류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노인복지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 며칠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오래된 주택의 축대가 이번 폭우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이라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장위동의 사고 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택 축대가 무너져 있네요. 먼저 이 현장 좀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제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거센 폭우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 오래된 주택의 외벽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밤 또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나 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예. 지금 이 현장을 복구하는 데만 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예.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화면으로 봐도 이 골목길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자칫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곳은 재개발 지정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전체가 낙후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 앵커의 말대로 이 구역은 지금 지난 2005년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예. 14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주택 옆에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 옆에도 이렇게 낙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이고 동네 전체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낙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지역 상황 자세한 이야기 구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동네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2005년도 근한 10년 이상을 뉴타운 지정을 해놓고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확정 결정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이 빨리 결정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장위동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뉴타운이 다 그렇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찬반을 빨리 결정져서 안 되는 것은 빨리 해제시켜주고 되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주민들의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지금 노후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분들이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과 그 불편에 시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이상 동안 정말 지원도 안 되고 뉴타운이라는 그런 올개미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든지 그다음에 이 도로 집에 천장 같은데 이런 데도 물이 새도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참 답답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빨리 확정 지어줘야만이 재정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주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빨리 결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 기자. 이 재개발하니 많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 동네는 이 재개발이 해제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또 예. 그 앞에는 또 신축 소형 빌라들이 이렇게 들어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은 역시 장위동의 뉴타운 또 다른 개발 구역인데요. 이곳은 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신축 빌라 소형 빌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은 바로 옆 구역인 13구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에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돼서 개발 제한이 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개발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소형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장위동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 문제가 진행되고 또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위 14구역에서는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에서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등 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성북구 장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물론 이 재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삶에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조속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연결해봤습니다. 정치인들의 해외 연수, 이 선진 벤치마킹이다, 외유성 연수다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해외 연수를 따라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옆 학교 수학여행에 껴서 가는 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자. 네, 고양시 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를 놔두고 다른 상임위 해외 연수를 따라갔다.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해외여행을 갈 나라를 마치 본인들의 입맛대로 결정하고 골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8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환경경제위 소속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외도성 해외 연수를 간 의원은 비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 문화복지위원회 해외 연수에서도 환경위 소속 의원 한 명이 참여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예. 자, 제가 앞에서 이 옆 학교 수학여행을 따라가는 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따라갔던 해당 의원들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해당 의원 중 한 명은 배려 차원에서 일정을 못 맞추는 의원 대신 바꿔서 간 거다. 예. 또 다른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비행 시간이 짧은 나라를 선호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예, 방문하는 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그런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연수 대상에는 포함이 됐지만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기록해 제출하는 보고서 연구 소감에선 해당 위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국외 연수, 이 해외 우수 사례 연구나 이 벤치마킹 등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목적대로만 가는 연수는 찾기 힘들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를 바꿔서 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고양시 의회와 해당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의회 운영위의 심의를 거쳤고 시의장의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연수는 소관 상임위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허투루 쓰지 말라는 암묵적인 요구인 셈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연중 행사처럼 의원끼리 나눠먹기식 해외 연수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대개 의원들의 국외 연수는 1년에 한 차례씩 다녀옵니다. 이때 쓰이는 금액은 1인당 250만 원, 모두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외 연수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 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별의별 이슈들이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상임위에 따라가서 얼마나 전문 지식을 쌓아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고양시의회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 매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9살 계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대형 매장 외벽으로 돌진해 매장 직원 36살 오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양평읍 백안리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살 임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광주시 오포읍의 한 빌딩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승강기가 2층과 3층에 멈춰 신고했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신고자는 신체 이상 징후가 없어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파주시를 관통하는 하천인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장마철을 틈탄 무단 폐수 방류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파주시 조리읍과 교화읍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공릉천. 낚시가 허용된 하지석동 구간에서 수면 위로 입을 내민 물고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떡붕어와 강준치 등 물고기 수십 마리가 물가로 올라오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둥아리 물 밖으로 내놓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서서 다니더라고, 고기들이. 바깥으로 막 나오고. 여기 고기가 처음 떠 있었다고요. 당시 낚시꾼들은 인근 물 웅덩이에 물고기를 떠날랐는데 대부분 폐사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물고기를 식용으로 손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취재진은 물고기 사체가 비닐봉투에 담겨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마리에 가까운 물고기들이 폐사된 채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이틀 전 공릉천 위로 떠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들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파주시는 죽은 물고기 일부를 수거했지만 수질 검사나 사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인근 공장 등을 확인해도 오염물질 배출 정황이 없다며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챙겨온 건데 뭐 여건을 봐서 현재 진행을 배출업소들은 없어요. 가까이는 없어요.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구간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누군가 고의로 비 오는 날 폐수나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파주시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파주환경연은 당시 공릉천 물 시료에 대해 자체 수질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물고기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는 그 수원시 어류폐사 대응 매뉴얼에 보면은 독극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갔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채수도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사체 부검이라도 해라.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조리읍 구간 등에서 물고기 폐사 현상이 나타난 파주 공릉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입해 생태 하천을 만든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 꼭 1년 전 도로 확장을 이유로 하룻밤 사이에 잘려나간 성북동 나무 2그루 기억하십니까?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잘린 나무에 새 가지가 돋으며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가 싶었는데 1년 전과 같은 순환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북구청은 차선 하나를 늘린다며 나무 2그루를 잘랐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성북구는 주민 의견에 따라 잘린 나무를 존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잘렸던 나무는 최근 또다시 순환을 겪었습니다. 성북동 나무가 1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년 전에 잘렸던 나무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고 가지들은 모두 잘려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나무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처럼 수액 6개가 주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자라던 나무가 또 한 번 잘려나가자 주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저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밑둥 안 자르고 이제 잘 보존하겠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렇게 진짜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북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옆으로 웃자라는 가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가지치기 작업 지시를 내렸던 것.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조리 자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작업 지시는 이제 밑에 이제 그 차량 통행에만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좀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대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양제를 주사했고 주민들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나무에 이름을 짓고 푯말 부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성북동은 아물고 있던 1년 전의 상처를 또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해 포천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데 성공했지만 철도 유치를 확정 짓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역의 한 민간 단체의 주도로 실현 가능성과 유치 전략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철도 유치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포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 지난해 도봉산과 포천시를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안이 국토부 계획에 포함되면서 첫 발은 내디뎠지만 철도 시대를 열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의 철도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냐면 사전조사 진행 중에 와 있는 거죠. 현 주소는. 가야 할 길은 많은 거죠. 김 교수는 기존의 광역노선 계획이 최선인지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원선을 연장한 일반 철도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전철 7호선을 연장한 광역노선은 사업비의 30%를 경기도와 포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서울읍과 대진대학교까지 우선 연결하는 단계적 개통 방안과 트램 도입 등 대안 모색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선으로 지금 생각하는 한 14km 그 철도 노반 궤도를 부설하고 거기를 다니는 그 차량은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차량, 그거에 맞는 역사 규모 이런 식으로. 전철 7호선 연장안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온 한국교통연구원 배춘봉 박사도 포천시 입장에서 일반 철도 도입안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연합해 접경지 피해 지원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여기가 접경 지역이고 나름대로 여기 피해 이런 거로 해서 계속 이제 포천시에서는 아마 주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광역철도로 떨어지는 이런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게 포천시 입장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포천시 의회 이원석 의원도 접경지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국비 지원에 의한 철도 유치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60여 년간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 보상 차원에서 철도 건설과 운영비는 당연히 국비로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철도 노선이 확정될 경우 군 작전 차량과 물자의 운송도 철도를 활용해 민군 갈등을 해소하고 철도 건설 비용도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미군 종합 사격장 등으로 이동하는 대전차와 탄약 등은 반드시 국가 철도로 이동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고.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포천시 철도 유치 추진위원회는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시민을 비롯해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김용국 국회의원과 포천시장과 우리 포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철도 유치를 하는데 최대한의 온심을 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포천시가 철도 시대를 여는 데 소요될 최단 시간은 앞으로 10년. 일반 철도로 전환하는 고민과 더불어 유치 전략이 민간단체의 주도로 논의되며 지역 수건 사업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꾸준히 다니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배울 점도 많고 좋은 점이 많아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바둑을 두며 여가 시간도 즐깁니다. 성북구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총 5곳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들이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구정 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게 종암동, 월곡동, 장이동, 석관동에 사실 편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 완배를 지역을 완전하게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 정릉 3동에 있는 실버복지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복지센터가 모두 종암동이나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에 위치해 일부 지역에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먼 걸음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들어오고 가까운 사람은 걸어오고. 멀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교통적으로 그렇고. 이에 대해 구는 내년까지 어르신 복지시설이 없는 권역 중 하나를 선택해 복지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인사를 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침묵이 일상이 돼버렸고 매일 만나는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해관계나 서로의 이익이 얽혀있는 문제는 언성이 오가는 걸 마다하지 않죠. 인사가 만사다. 물론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쾌지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